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뭘까요? 지난 2019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로 봄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 40%, 뒤를 이어 겨울은 10%, 여름은 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결과는 2004년부터 1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것으로 2004년과 2014년에는 가을을 가장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봄을 더 선호하게 된 거죠. 흔히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들이 봄에 훨씬 민감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봄, 유독 코로나19 때문에 겨울처럼 냉랭했던 성교지에도 더욱 따스한 봄의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봄과 같은 사랑, 러빔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봄인 듯해 주 사랑 내게로 와. 봄을 닮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불어오잖아. 나의 차가워진 맘을 따뜻하게 녹여줄 스토리. 유난히 시렸던 겨울은 떠나가고 또다시 나를 찾아온 향긋한 봄 내음. 별거 아닌 일도 내겐 특별한 것 같아. 봄과 같은 주의 러빔의 찬양 봄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서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폐차 직전에 미니버스를 타고 비포장 거리를 달려 매번 9시간 내지 10시간 걸려서라도 참석해야 하는 기도회. 아무리 건장한 선교사님도 엄두가 나지 않을 텐데 여기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하는 가끔 느리게 걷기라는 제목의 선교 편지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걸 포함해서 차를 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멀미를 그다지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차 냄새며 에어컨 냄새로 차를 타고 있는 내내 속이 울렁울렁. 그래서 차를 타기만 하면 머리 기댈 때를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궁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제가 가시내에서 비사우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2달에 한 번씩 있는 기도의 시간에 맞추든지 또 아니면 비사우를 갈 엄두를 못 내곤 합니다. 비사우와 가시내 실제 거리는 320km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4시간이면 갈 길인데 여기 길이 워낙 좁기도 하고 여기서 운행되는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의 차들이라 보통 9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어요. 길에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맞곤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가시내에 살면서 17km 거리에 있는 콩파를 매주 목요일에 갔다가 하루 학교에서 자고 금요일에 가시내로 돌아오는 일정들을 가졌었는데 콩파에 집을 짓기 전 제가 콩파를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 에마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마을과 마을을 움직일 수 있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걸 알고 2014년 기니비사우에 오자마자 오토바이를 샀고 또 겁없이 사자마자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2번 혼자 넘어진 경험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무사고 베테랑 운전수랍니다. 남쪽 지역 도로가 워낙 나쁘다 보니 사실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빠르고 편해서 같이 사는 켈리 선교사가 차가 있긴 하지만 콩파 정도의 거리는 전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토바이보다 요즘 제가 더 많이 이용하는 건 자전거예요. 가시내 도로 상황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요. 웅덩이가 많은 비포장 도로가 많은 데다가 지난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좋지 않던 도로가 더 많이 망가졌었어요. 한동안 수도에서 오던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할 정도였으니까요. 1년에 한두 차례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고 가시내 가는 도로 공사를 좀 해달라고 시위 아닌 시위를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한 달 전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통틀어 도로 공사를 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이웃 나라인 세네갈이랑 감비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야 하는 나라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기니비사우입니다. 도로 공사라고 해서 과분하게 아스팔트까지는 아니고요. 똑같은 비포장 도로인데 웅덩이를 메우고 좀 더 평평하게 하고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했어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마을 간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전 몇 주 전부터 가시내 콩파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1시간 남짓 걸리는 이 자전거의 묘미는 오르막길의 고통과 내리막길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한국어 찬양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를 듣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만큼은 그동안 듣고 싶었던 찬양을 찾아 핸드폰 볼륨을 이빠이로 틀고 인적이 드문 길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순간의 자유에 한껏 흠취해 있게 됩니다. 이 자전거 여행은 꼭 기니비사우 같아요. 뭔가 힘든데 땀 잘 안 흘리는 제가 삐질삐질 땀을 흘리는데도 또 햇볕이 강한 때를 피해 오후 늦게 움직이느냐 날파리 때 공격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자전거를 타야 하는 순간이 또 오면 뭔지 설명이 불가한 설레임이 있어서 굳이 그 불편한 안장에 또 오릅니다.
젊은 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라고 40 중반인 쪼맨한 사람이 굳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현지인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근데 경험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또 자전거를 타면 오토바이를 탈 때랑은 또 다른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도 더 정겹고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백인이라는 뜻의 크레올인 브랑코 또는 같은 뜻의 수수말인 포테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환호성에 일일이 반응할 수도 있고 또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잠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부릴 수 있어서 좋아요. 또 한 번은 다른 마을 방문을 갔다가 오토바이를 먼저 보낼 일이 있어서 한참을 걸은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무심히 스쳐 지나갔음직한 경치며 자연 경관들을 감상하며 또 먼저 앞서가는 잘 모르는 꼬맹이한테도 아는 척을 해가며 길에서 파는 도넛도 사 먹으며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뭔가 힐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매번 너무 빨리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5G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핸드폰이 없던 시대처럼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다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라 뭔가 성과를 빨리 얻고 싶어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나머지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 있지 않나 싶어요.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며 또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를 때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걷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가끔은 느리게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뭔가를 할 때 느끼지 못했던 잠깐의 삶의 여유도 부려보고 또 내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최근 이곳 괌에서는 유독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특히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괌 원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최근 발생한 일부 좋은 소식들로 인해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 2월 10일자 데일리 포스트에 보면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Two inspiring women gave us an extraordinary gift of honesty. 감동을 주는 두 명의 여인이 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정직의 선물을 주었다. 이 사설에서 최근에 괌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한 젊은 남자가 실체를 탄 무방비의 노약자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린 머리를 멀리 던져 놓았습니다. 마약 문제로 입건된 한 여인이 본인은 12살 때부터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마약 문제로 미 연방의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었고 그녀의 사업은 마약을 괌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18살 된 소녀가 신체 어떤 이상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괌의 130번째 희생자가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리가다에서 길을 건너던 한 남자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77세의 노인을 망치로 죽인 19살의 청소년이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괌 사회를 뒤덮고 있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행동을 보여준 두 명의 여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축섬에서 괌으로 이주한 52세의 로렌사 토미는 아니구아의 마켓 앞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2,000불이 넘는 현금과 소셜 세큐리티 카드, 군부대에 들어가 쓰는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토미에게 너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미는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지갑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토미는 조카인 펜디에게 이 지갑을 돌려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괌의 세네이터인 클린턴 리제는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마이크로네시아의 정직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괌 사회에서 때때로 마이크로네시안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축섬의 토미가 마이크로네시안들의 정직과 친절의 위대한 문화를 보여주었다. 지갑을 돌려받은 산토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미 탐스는 아가나의 파셀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뒤따라가던 탐스는 공원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돈을 보게 됐습니다. 지갑 안에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곧 그녀는 신문사로 전화해서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문사는 몇 번의 전화로 지갑 주인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지갑을 찾은 나임 하우스는 너무나 놀라운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너무나 놀라웠다. 요사이 괌에서는 마약 문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공 건물에서 물건을 깨고 부수고 훔쳐가는 문제, 성추행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매일매일 괌의 신문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둡고 우울한 소식 속에서 두 여인의 정직한 행동은 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막에서 생수를 만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히 축섬의 여인이 2,000불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동은 너무나 놀랍게 여겨집니다. 축섬 사람들을 도둑놈들이라고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하는 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축섬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그려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God bless Chukis in Guam.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남미 대륙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죠. 파라과이에서 보내온 베아노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대로 세계적인 코로나 와중에도 시간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시편 90편 9절 말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전 지구 차원의 확산 소식을 듣는 중에 어느덧 2020년이 그야말로 주의 분노 중에 후닥닥 지나고 새해 202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선교서신 제25신을 쓴 이후에 6개월이 날아갔습니다. 줌 화상으로 3번의 새벽기도 부흥집회를 그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선교전략연구소 주관으로 한 새벽기도 부흥집회 소식과 또 지난 10월 말 주간에 저희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의 종교개혁 주간 특강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 26서신에 담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줌 시대에 전 세계 선교사 대상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를 3번 인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줌, 밋 등 양방향 화상 모임이 갑자기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유학 중에 새벽기도 부흥운동을 직접 경험한 이래 10년 전부터 전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들 28,500명이 선교하는 각 나라마다 모든 종족마다 또 각 도시마다
새벽기도 운동이 시차를 따라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계속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먼저 필리핀에서 온라인 줌상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5월달부터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새벽기도를 사모하는 선교사들이 세계선교전략연구소 우리 윤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소식을 7월 말에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서 제 스스로 이 줌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 14일 목금 이틀 동안 스코틀랜드 새벽기도 붕 집회의 소식과 아울러서 저희 집 거실에서 작은 스마트폰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구 초원을 초월해서 줌 참가자들과 순식간에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9월에는 10월 첫 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청진신대원에 입학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성령의 은사와 또 기름 부으심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영성에 관한 신학서적을 탐독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의 유명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과 여러 크고 작은 기도원들 은사 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어제의 기름 부으심의 사울, 오늘의 기름 부으심의 사무엘, 내일의 기름 부으심의 다윗, 이런 각각 주제로 건강한 영성과 성경적 기름 부으심을 전 세계 선교 동역자들과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도 23일, 25일, 3일간 걸쳐서 새벽기도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0년 이상 제가 새벽마다 7곡 찬양하며 영성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경험을 인생은 찬양이다, 선교는 찬양이다, 전도도 찬양이다, 이런 주제로 연속 3번에 걸쳐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종교개혁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말 바르가이 장로교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는 매년 10월 말에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미의 영적 기상도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는 가톨릭 신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례 행사를 통해서 현지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혁신학의 핵심을 배우는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503주년 종교개혁 주간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4개 영역, 역사, 교육과 윤리와 신학을 통한 실제적인 교회개혁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4명의 교수가 발제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날 신학을 통한 실제적인 교회개혁의 방향과 전망, 그런 주제로 특강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와 소망, 30년 전에 쓴 이 고전적인 아주 위대한 작품인 윌리엄 데이비드 테일러가 분석한 라틴 아메리카의 10가지 영적인 그 면모들을 인용하면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읽고 이것을 교육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더 폰테스. 이것은 503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전 세계 팬데믹 시대에 신학교 공동체인 우리가 오늘의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것을 모든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특강으로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청년들에게 맥체인 성경 읽기 제자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출판한 저의 책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하는 작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이곳 남미 파라과이 선교 상황에서 쓰여졌기에 사실상 제일 먼저 스페인어로 출판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현재 우리 장로교 신학교 4학년인 한인 1.5세인 미겔 한이라는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미겔 한이 번역했습니다. 그는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4학년까지 공부했는데 마지막 학년에 의사가 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신학교에 다시 입학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는 지난 11월 둘째 주간에 이 책을 스페인어로 다 번역한 후에 제 집에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와, 배 선교사님,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며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곳 남미 교회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책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스페인어 번역 원고에 이 교정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지난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초청해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던 혼혈 청년들을 중심으로 약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 중에 가장 이렇게 잘 따라오고 유망한 청년들 4명에게 이 스페인어 번역본 원고의 교정 작업에 일부러 참여시켰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들은 이 원고 교정 작업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도 이제부터 목사님처럼 평생 맥힌 성경 읽기를 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4명의 청년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요. 마지막으로 3세대가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하는 기적의 현장, 지난 11월 23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줌 새벽기도 부흥회 첫날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의 저희 큰아들 가족과 한국 목포의 작은아들 가족이 손자들과 함께 온라인 줌 새벽기도 화상 모임에 시간을 맞춰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3개 대륙에서 3세대가 동시에 만난 사건입니다. 목포에 있는 우리 손자 다니엘은 할아버지 어디 있어? 목포에서 손자들이 화상에서 할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줌에 접속된 70여 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줌, 밋 이런 발전된 기술로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일상화되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선교 서신을 쓰다 보니까 약간 길어져서 송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 올리며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배아노 박욱선 선교사 드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선교를 시작한 후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순간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보내주신 남미 파라과이에서 배아노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에 다 되어서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기도와 관심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